전국 곳곳의 지방 변호사회가요 매년 법관 평가라는 걸 합니다. 1위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쭉 매기고 지금까지는 그중에 상위 법관, 그러니까 좋은 판사들만 실명을 공개해왔지요. 여러분도 아마 매년 뉴스가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요 아래 순위, 그러니까 하위 5명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서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침에 대해서 지금 판사들은 마녀 사냥하는 거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 나오는데, 자, 화제 인터뷰에서 이 명단 공개 추진하고 있는 분을 직접 만나보죠.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쉽게 말해서 좋은 판사, 나쁜 판사 이 평가는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좋은 판사들은 실명 공개를 하셨고 나쁜 판사는 실명 공개는 아니고 사례만 공개해 오셨어요. 사례만 공개를 하고 이제 그 결과는 이제 대법원에 따로 전달은 했었습니다. 비밀리에 전달을 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그 나쁜 사례의 판사들이 누군지 공개적으로 실명 공개를 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예, 사실 이 법관평가 제도를 도입을 할 때부터 하위법관 공개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법관평가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던 상황이어서 하위법관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판단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6년 정도, 5년 정도 하위법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전달을 했는데 예. 상위 법관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법관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인데 예. 안 고쳐지는 법관들이는 여전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대법원에서 어떤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위 법관에 대해서 실명 공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꿈쩍도 안 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법관, 그러면 이 법관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든지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변호사 몇 분 정도나 참여해서 평가하세요? 과거에는 4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취임을 하고 난 뒤에 법관 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훨씬 접근성이 편해져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저희들이 열어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은 예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한 1000명 정도까지. 예,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지방변호사에 소속 한 1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세요? 저희들이 법관 윤리 강령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조를 해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그런 점들을 참작을 해서 그 점수를 매긴 게 있습니다. 잘했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체크를 하면은 그걸 점수화를 한 뒤에 그 점수를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법관들 이름을 변호사분들이 다 아세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군요, 그게.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굉장히 그러니까 상세하게 기준을 잡아서 점수를 매기시는 거네요. 한 분 한 분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건 번호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실명을 평가하는 변호사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 신뢰성도 상당히 담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점수를 매긴 사람이 누군지 실명까지 적도록 하는 이런 설문조사. 자, 그래서 1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순위가 쭉 나오는데 하위 부분에 걸린 분들은 주로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법정에서의 막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막말이라면 어떤 정도가 막말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늙으면 죽어야지가? 이제 당사자들한테 한 말이겠죠. 야,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 말이겠군요. 그런 막말이 있었고 또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재판 청구권을 충분히 보장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되셨습니다. 막말 중엔 또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뉴스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입이 터졌다고 말이 계속 나오나?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언론에 보도된 거는 사실
극히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시적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말씀은 그런데 막말했던 분이 또 하고 이러신다는 얘기예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 법원이 어떠한 조치도 예. 없는 걸로 보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막말로 뭐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수준을 넘어서 불공정한 발언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뭐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 방법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 신청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보였었고요. 편파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모든 판사님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일부 판사, 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일부 판사님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행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명단 공개를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위 판사 몇 명 공개하세요?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제 회원들의 의견을 주는 거는 5명 정도가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5명 언제 공개하십니까? 계획은? 계획으로는 1월 넷째 주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하지만 이걸 공개를 하고 나면 이거 마녀사냥 아니냐 혹은 명예훼손 아니냐 이렇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마녀사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 변호사들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징계를 받고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그대로 실명이 다 공개를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든가 판사, 검사들은 사실 굉장히 공익성이 강한 직업인데 물론이죠. 그러한 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거는 사실 마녀사냥이라기보다는 법관이나 변호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큰 권한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기 투표는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투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항목이 상당히 세분화돼 있어서 인기 투표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승소패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패소를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만 뭐 보복성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승소한 판사에 대해서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지금 압력 같은 건 안 들어오나요? 이거 발표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이제 뭐 판사님들이 여쭤보시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 분들이 할 거냐? 알겠습니다.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아는 판사님들이 여쭤본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대로 방침대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 정말 누구를 뭐 어떻게 모욕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의 문화를 좀 바꿔보자는 이 캠페인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승철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이었습니다.